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기름값 급등으로 무려 1000%의 성과급 잔치를 예고한 회사, 바로 현대오일뱅크 얘긴데요. 이 현대오일뱅크가 초대형 석유화학 공장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000억 원대 추가금 지급을 놓고 협력 업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추가 공사비를 줄 거라 믿고 대출까지 받아 공사를 마친 업체들이 파산 위기로 내몰린 가운데 현대 측은 계약상 정산이 끝나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현대오일뱅크가 친환경 화학소재 사업 진출을 위해 3조 원을 들여 건설한 HPC 공장입니다. 하지만 이 건설에 참여한 협력업체들 중 일부가 공사 과정에서 늘어난 추가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산된 미지급 금액만 5개 업체에서 약 1,200억 원입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도산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신용도가 완전 하락이 돼가지고 세금도 못 내서 지금 쩔쩔매는 업체들인데 그러면 바로 그냥 부도 나는 거예요, 이제. 이들 업체는 공사 현장이 좁아 크레인 작업 등이 원활하지 못해 작업이 지연되고 타업체의 계약 해제로 근무 조건이 바뀌며 인건비가 크게 늘어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업체들은 현대오일뱅크가 준공 이후에 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말했다며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 공사를 마쳤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현대 측이 정산을 또다시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서산시청을 찾아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공사 준공에 전념을 해달라. 또한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 현대 측은 추가 공사 비용 지급을 약속한 적 없고 계약된 돈은 모두 지급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모두 최저가 입찰 경쟁으로 선정됐는데 추가로 든 비용을 모두 내주면 계약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저가 투자를 하고 공사를 우선 따내고 그다음에 투입비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전반적인 계약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투입비에 대한 손실 보상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협력업체들이 14개월째 돈을 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했는데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인 2조 7,700억 원을 기록했고 임직원들에게 막대한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대통령실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전수감사를 표명하자 충남도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 도내 1,024개의 단체에 대한 특정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4년간 도내 2,454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한 보조금이 27조 5,702억 원이고 이 가운데 비영리 단체는 3,278억 원이었다며 다음 달 말까지 감사를 통해 보조금 수급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 지역의 시내버스 업체가 기사들의 급여도 제대로 못 주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임금 체불이 이어지자 운전대를 놓고 떠나는 기사들이 늘면서 결국 감축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경영을 못한 버스 업체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행정당국 때문에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부터 서산시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시내버스 감축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42개 노선 344차례 운행에서 270차례로 줄어든 건데 이용자 대부분이 노년층인 만큼 불편이 커졌습니다.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장 보러 가실 때 버스 시간이 길게 있음으로써 그 많은 불편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감축 운행의 이유는 운전기사가 없어서입니다. 서산 유일의 시내버스인 서령버스는 67대의 차량을 122명의 기사가 운행해왔는데 수시로 급여가 체불되자 22명이 퇴사했습니다. 업체 측은 남은 인원과 특별 연장 근로계약을 맺어 겨우 운행해왔지만 이마저 법적 허용치에 걸려 부득이 운행을 줄였다고 말합니다. 재정 지원금, 그게 원가에 못 미치다 보니까 급여가 제때 지불이 안 돼서 1년 중에 또 퇴직자들이 1명이 발생되고 그러면 점점 이제 결국 감축 운행의 배경은 서산시의 재정 보조금을 더 달라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산시는 운송 원가 140억 원 가운데 지난해 100억 원을 지급했고 금액도 매년 커지고 있다며 경영 부실이 원인이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버스 운행이 중단까지 이를 경우 시민들의 화살이 서산시로 향할 게 자명해 업체의 요구대로 감축 운행을 승인하는 등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입니다. 지금 감해 운행 관련해서는 서령버스가 계속 유기적으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사가 충원돼서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업체가 자구책 마련도 없이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삼고 있지만 서산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완전 공영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산시는 경영직원 감축과 사제 출연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연구 용역을 통해 시내버스 운영에 최적의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TJB는 2023년 새해를 맞아서 대전과 세종, 충남의 광역단체장들을 모시고 올 한해 중요한 정책과 현안 살펴보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궁금해할 사안에 대해 직접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이장우 대전시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어제 이제 오전에 미국 출장에서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이번에 그 미국 가셔서 이제 CES 2023 둘러보시고 또 미국 나사 또 실리콘밸리 관계자들 쭉 만나고 오셨는데 특히 이제 올해는 또 대덕특구가 출범한 지 50주년 맞이하는 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시에 접목할 수 있는 좀 어떤 아이디어를 좀 얻어오셨습니까? 이번에 마이스 산업 또 대전이 가야 될 4대 전략산업 그리고 대전 투자청 설립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이런 것들을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시장님 지역 현안부터 바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캐시백 혜택이 대폭 축소되면서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시민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큽니다. 왜 굳이 줄여야 했는지 또 다른 대안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대전시 지금 지방채 발행이 1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지난 민선 7기에만 7,300억 정도 가까이 지방채를 발행했는데요. 금년에 만약에 온통대전을 지난해처럼 하려면 최소한 한 1,200~1,300억 정도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우선 크고요. 또 한편으로는 온통대전이 갖고 있는 설계에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우선 중산층 이상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였고 또 지역별 차별 또 사실상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코로나 상황이 종식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리어 자영업 하시는 분,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희는 그리고 유아교육 그리고 청년들 주거 문제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트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시장님께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이제 100% 무가산 방식으로 건설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셨는데 이게 이제 전력선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미관상 좋은 부분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또 이게 사업비가 늘어나서 또 첫 삽을 뜨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냐 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우선 트램의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만 사실 가장 문제는 지난 15년 가까이 정책의 혼선을 거듭하며 시장이 3번 바뀔 때마다 제대로 착수도 못했던 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원들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완전 무가선 실현으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전선 있는 전차를 운영하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트램은 완전히 선이 없는 전력 공급선이 없는 무가선으로 실현하는데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전임 시장 때 7,400억이면 하겠다는 것이 제가 와서 점검해보니까 1조 6천억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사업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광주가 2호선이 지금 3조 원 가까이 투입되고 있는데 대전이 1조 6천억에도 1조 4천억 가까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도시의 규모를 봐서라도 광주에 준하는 도시철도 2호선 국비 지원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권을 충분히 설득하고 대통령실에도 상의를 해서 내년도 금년 안에 총사업비를 변경을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조기에 완공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트램 외에도 궁금한 정책 2가지 한꺼번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새해를 맞아서 유성 복합터미널 추진 계획 곧 발표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와 함께 보문산 관광단지 개발 계획도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성 터미널은 전임 시장 때 거기에 아파트 1000세대 이상을 얹어서 주상 복합으로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다 잘라내고 순수한 터미널 기능하고 나머지는 상업지구로 해서 개발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5년 정도에 준공을 해서 특히 유성 주민들하고 서남부권 주민들의 교통 수요를 확충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보문산은 지금 보문산의 휴양림 조성 그리고 제2수목원 조성 197만 평 발표를 이미 했고요. 거기에다가 대전 전망대를 세우게 될 텐데 대전 전망대는 인공위성의 모양을 딴 대전을 상징하는 과학기술 도시의 상징물로 건축을 할 생각이고요. 또 거기에 노선 케이블카는 역시 우주선 모양의 케이블카를 도입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숙박 그리고 워터파크 4가지 전망대, 케이블카, 워터파크 그리고 콘도미니엄 이 4가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보문산을 대전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휴양림으로서의 어떤 기능과 그리고 외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대전의 대표 관광지로 육성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시면서 대전시의 이제 핵심 슬로건이 경제 인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이 경제 인류 도시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데 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지 여쭤보고 또 이제 지난해 가장 큰 성과가 이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또 우주산업 클러스터였는데 이 2 사업들 올해 어떻게 추진되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방위사업청 조기 이전을 결정을 했고 그리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에 대전에 넣었고요. 또 세계 하계 대학생 경기대에 유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이런 것들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면 대전이 과학기술 도시에 기반한 경제도시를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산업용지를 500만 평 구축했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국가산단 160만 평은 이미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는 대전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텐데 거기에 4대 전략산업, 방산업, 그리고 나노 반도체,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우주항공 4가지 전략산업을 대거 유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서 대전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대전의 경제 규모를 키워서 대전이 정말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기초를 닦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미국 출장 이제 새벽에 오셔서 아직도 시차 적응 잘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 내에서 대표적인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자 육아 소외 지역으로 꼽히는 서천군에서 최근 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한 대형 체험시설이 속속 건립되고 있습니다. 서해 바다가 갖춘 천혜의 해양 환경을 배경으로 충남교육청과 해양수산부가 건립한 교육용 체험시설들이 인기를 끌면서 전국적인 명소가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서천군 한산면에 문을 연 유아교육시설인 충남 남부체험교육원입니다. 지상 2층 규모, 연면적 3,000여 제곱미터에 바다와 땅, 숲, 우주를 주제로 한 4개 분야 31개 체험장을 산뜻하고 쾌적하게 구성했습니다. 서천과 보령, 부여 등 남부시군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3세에서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시설입니다. 교육원은 유아 체험 교육시설 기반이 취약한 충남 남부 지역의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전망입니다. 유아들이 우주와 해양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첨단 교육시설과 재미있는 놀이기구를 배치해 흥미진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공간이 생김으로 인해서 공사리 구분 없이 저희 아이들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코너별로 너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해안 외딴 마을에 들어선 시설이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현재까지 37개 기관 2천여 명의 유아들이 찾아 상황을 이루면서 좀처럼 예약이 쉽지 않습니다. 충남 유아들이 생태계와 공존하고 공생하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르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근 창항읍 송림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도 최근 해양생태체험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실물 크기의 17m짜리 흑등고래를 놀이시설로 만들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말미잘숲과 빨판 상어체험, 산호클라이밍 등 해양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평일에도 인파로 붐비고 있습니다. 편백나무 조각 사이에 장난감을 찾으며 모래 속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의 생태적 특징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충남 남부 체험교육원과 해양생물자원관 체험시설이 큰 관심을 끌면서 서천군이 유아와 어린이 체험교육의 메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지자체장의 선거 개입 논란이 일어난 대전 서구 체육회장 선거가 사상 처음으로 다시 치러질 전망입니다. 대전 서구체육회는 대전 서구체육회 선거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김경시 후보 등이 제기한 체육회장 당선 무효안에 대해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해 공정하지 못한 선거를 했다며 당선 무효를 결정했습니다. 서철무 구청장이 김경시 서구체육회장 후보자를 만나 사퇴를 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 청장은 미로 차원에서 만난 것으로 사퇴를 권유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한화이글스 소속 내야수 하주석 선수를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하주석은 지난해 11월 19일 새벽 5시 15분 대전 동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8%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KBO는 하주석에게 이른 경기 출장 정지 징계 처분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평소 폭행이 잦았던 무기수에게 1심에서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해 면죄부를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동료 재소자 2명과 함께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42살 동료 재소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